안녕하세요. 점성가 연주입니다. 별님들 잘 지내셨어요? 별자리 주간운세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모습 좀 살펴볼게요. 하늘의 모습 보면은 11월 1일 날 달이 천여자리 11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는 달이 사수자리 23도에 위치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와중에 5일 날 새벽 6시경에 태양 정갈 12도에서 태양이 이제 정갈자리 12도쯤에 위치했을 때 달하고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걸 합삭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 합삭이 일어나게 되면 태양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흐름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전환점 또는 어떤 새로운 출발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런 어떤 시그널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합삭하는 순간에 태양이 정갈자리 12도 41분에 위치하고 있게 되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그 순간 천왕성이 황소자리 12도 47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반대에서 12도 41분에 위치하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요 거의 오차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오차가 없는 경우를 점성학적으로 이제 파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파틸로 각도를 매줄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천왕성이나 해왕성이나 명왕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굉장히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매우 거시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특정 행성과 이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제외한 어떤 특정 행성과 거의 정확하게 각도를 맺을 때에는 이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의 기운이 현실 세계에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천왕성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기운이냐? 자유라던가 변혁, 그 다음에 어떤 한계를 부수는, 그리고 일탈,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런 의미들이 있는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4일에서 6일 정도의 그런 기운이 매우 강하게 일어날 소지가 높다는 거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독재에 맞서는 그 저항군 같은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런 기운이 되게 강하게 일어날 소지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4, 5, 6일이니까 대략적으로 목금토겠죠. 요 기운이 좀 강하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관점에서 그냥 바라보게 되면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들어가잖아요. 위드 코로나, 그렇죠?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런 어떤 시점인데, 이게 이제 주말쯤에 가장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강하겠죠. 사람들이 여태까지 얼마나 답답했어요. 근데 이제 뭔가 풀린다는 느낌, 뭔가 이 코로나에서 약간 벗어난다는 느낌이 매우 강할 테니까 굉장히 충동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던가, 그다음에 어떤 그 마음 상태가 매우 좀 통제불능 상태처럼, 좋게 얘기하면 자유로운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완전 지멋대로 날뛰는 거죠. 이런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 심리 상태나 어떤 태도가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황이나 여건이 그렇게 나한테 옴으로써 내가 어떤 색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양자리부터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요렇게 요 위치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양자리 펼쳐놓고 방금 얘기를 했네요. 어차피 큰 상관은 없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별자리별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자리 입장에서는 정갈자가 8번째 집에 나타나게 되죠. 8번째라는 거는 위기라던가 어떤 압력, 그 다음에 어떤 답답함,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에서 내가 어떤 일시적 또는 뭐 항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탈출 하는 느낌, 그 다음에 쇼싱크 탈출처럼, 그 다음에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요거를 피해가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갑작스럽게 닥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뭐랄까 너무 우리가 보통 위기 상황에서는 좀 조심하고 집중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을 이렇게 조심히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만약에 오버하면 막 위기 상황인데도 막
전쟁이 났는데 전시인데 막 조심성 없이 막 돌아다니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럼 총 맞아 죽기 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이나 또는 어려움이 막 있거나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좀 상황을 정확하게 살피고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천왕성 같은 경우는 그런 조심스러운 태도랑 좀 상관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위기를 더욱더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발한 어떤 방식으로 순간적으로 위기를 탈출할 수도 있지만 이 기발한 방식이라는 게 잘 안 먹히면은 완전히 두들겨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발한 방식을 쓸 때에는 매우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고 정확한 타이밍에 써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하고 긴장하고 정말 신중하면서도 어떤 기발한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 또는 어떤 상황적으로의 어떤 틈이 확 보이면 거기를 사냥감한테 달려드는 호랑이처럼 순간적으로 온 힘을 내서 그거를 뚫고 나가는 그런 굉장히 찰나의 지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부채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채. 그래서 개념 없이 막 부채를 지거나 이럴 소지가 있어요. 막 빚을 지거나 그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런 개념 없이 막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막 빚을 지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황소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자리 입장에서는 이 정갈자가 일곱 번째 집이죠. 일곱 번째 집은 어떤 파트너라던가 동료, 어떤 특정 사람을 나타내요. 내가 매우 신경 쓰는 어떤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좀 빠지는 거거든요. 또는 특이한 환경이나 특이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안 하던 어떤 유형의 행동을 해서 어떤 특정 사람하고 어떤 좀 관계가 형성되거나 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던 관계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 관계에서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막 일탈을 하는 행동을 하거나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날 많이 억압한다 그럼 그 부모님의 어떤 억압 안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막 나가는 약간 행동 그러니까 막 반항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연인 사이에서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억지로 사귀고 있어요. 그럼 막 헤어지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럴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떤 인연이 좀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다가오다 보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 대응하거나 좀 이렇게 잘 맞춰서 행동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던가 또는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엇나가는 인연 또는 또는 순간적으로 둘이 엄청 불이 붙을 수는 있는데 순간적으로 약간 헷가닥 눈이 뒤집혀서 근데 이게 너무 급한 마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어떤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는 인간관계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뭔가 이렇게 꽉 막혀있는 인간관계가 있다라 그러면 거기에서 탈출하거나 벗어나는 그런 행동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쌍둥이 자리 보도록 할게요. 쌍둥이 자리 입장에서는 이 정갈 자리 같은 경우가 여섯 번째 집이죠. 여섯 번째 집 같은 경우는 일상이나 또는 매일매일 처리해야 되는 어떤 업무 같은 것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내가 좀 받아올 수 있다 이런 기회 고장 난다던가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기 싫어 짜증나 답답해 나 그냥 안 할 거야 하는 식으로 약간 방치 좋게 얘기하면 자유를 얻는다는데 자유 얻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막 맨날 청소하고 씻고 정리하고 치우고 수리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하고 이런 거에서 자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AI 로봇 나오면 자유가 되려나? 그리고 일을 안 한다. 일이라는 거는 솔직히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행위보다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걸 아예 안 하고 산다? 그럼 외딴 섬에서 사는 거잖아요. 외딴 섬에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 일시적으로는 거기서 벗어나거나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임할 수는 있는데 완전히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죠. 그래서 좀 일시적으로 그런 거에서 내가 좀 벗어나려고 하거나 또는 안 하려고 하거나 또는 색다르게
아예 좀 패턴을 바꿔서 좀 해보려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설거지 같은 것들을 했었는데 설거지를 막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식기세척기를 산다. 그럼 패턴이 좀 바뀌죠. 설거지는 패턴이 본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더 편안해지죠.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시간이 이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설거지 자체를 안 한다. 누구나 그런 날을 꿈꾸긴 하지만 가까운 시일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 식으로 좀 일상에서의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 또는 약간 일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절이 보도록 할게요. 계절의 입장에서는 정갈자가 다섯 번째 집. 다섯 번째는 유흥이나 즐거움 이런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하고도 관련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쪽인데 이런 쪽에서의 어떤 색다른 경험 이런 쪽. 그 다음에 한계를 두지 않고 유흥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완전 일탈이죠.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취미생활 개념인데 요거를 좀 극단적으로 특이하게 추구하는 거 익스트림 스포츠를 추구하거나 아주 색다른 어떤 취미 내가 낚시 같은 걸 하는데 주로 민물 낚시 같은 걸 했었는데 이번에 바다 낚시에 도전을 해본다던가 한계를 좀 깨는 거죠. 한계에 도전하고 이런 행동들이 있을 수 있겠죠. 취미생활이나 유흥이나 즐거움 쪽에서 그런 쪽의 기운이 강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자리 입장에서는 정갈자리가 이제 네 번째 집이죠. 네 번째 집. 그러면은 그럼 이제 부모님이나 어떤 집하고 관련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단순하게 이제 집에 내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요. 자꾸 이제 집 밖에서 어떤 활동하는 일들이 좀 발생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조금 소홀해진다. 왜냐면 이게 제약이나 억압에서 좀 벗어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좀 이렇게 돌본다는 미명 아래 좀 이렇게 제약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탈피하거나 벗어나려고 한다 이런 뜻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만약에 20대나 30대라 그러면은 출가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좀 독립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매우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인테리어라던가 집안의 분위기를 굉장히 특이한 내가 안 해봤던 방식으로 좀 도전적으로 바꿔보려고 한다. 이런 식의 기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나 부모님이나 나의 어떤 사적인 영역 이런 쪽에서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나 또는 답답했던 거가 있으면 거기에서 탈출하려는 시도, 그 다음에 어떤 색다른 시도를 해서 한계를 좀 넓혀가려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녀자리 보도록 할게요. 처녀자리 입장에서는 이제 정갈자리가 세 번째 집인데요. 세 번째 집 같은 경우는 이웃이나 형제, 그 다음에 어떤 이동에 관련된 개념인데, 이동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갑작스러운 이동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생전 안 가봤던 길을 내가 간다던가, 생전 안 가봤던 지역에 내가 어떤 이동을 하게 된다던가 해서 색다른 경험을 좀 하게 될 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갑작스러운 충돌이나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좀 전혀 나랑 관련이 없었던 어떤 특정 이웃이 갑자기 뭔가 영향을 준다던가 이런 일들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형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피곤하거나 답답했던 게 있으면 일단 서로 각자 멀어져서 서로의 생활을 하면서 약간 머리를 식히는 그런 어떤 시기를 좀 갖게 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좀 여행을 떠난다던가 충동적으로 여행을 떠난다던가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소통 개념에서 소통하는 개념에서 굉장히 장거리 소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줌으로 미국에서 누구랑 뭘 영상적으로 뭘 한다던가 그런 개념이 좀 있을 수, 원격적으로 원격 소통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면 공부의 어떤 색다른 어떤 전환점을 좀 맞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공부하는 패턴이나 방식 또는 내가 공부했던 방향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좀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틀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브라 천칭자리 보도록 할게요. 천칭자리 입장에서는 정갈자리가 두 번째 집이죠. 두 번째 집이라는 거는 재물이나 어떤 소유물의 개념인데, 재물이나 소유물에 있어서의 갑작스러운 큰 변동의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불안정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불안정하게 갑작스럽게 금전적으로가 변화나 문제가 생긴다던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한계를 돌파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지니고 있던 어떤 제약이나 한계를 깨부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항상 내가 이 정도 영역에서만 살았다라 그러면 이게 갑자기 부서지면서 영역이 갑작스럽게 확장되거나
새로운 어떤 기운이 갑작스럽게 나한테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통 혼란에 빠져요. 혼란. 이게 좋더라도 너무 갑작스럽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혼란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잘 대응을 하면은 내 영역이 확 커지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잘못 대응하게 되면은 이 기존의 영역이 박살나게 되는 경향이 박살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선 주자가 많이 쓰는 말인데, 위기는 곧 기회다. 맞는 얘기입니다. 위기라는 거는 보통 변화를 나타내, 변화의 순간. 변화의 순간이라는 건 퇴보할 수도 있지만 발전할 수도 있는 순간을 보통 나타내는 겁니다. 변화라는 게 무조건 퇴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발전할 수도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정만 돼 있다, 그럼 변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까? 성장이나 발전도 변화인데, 당연히 퇴보도 변화지만. 그러니까 이 변화의 순간에 우리가 성장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게 곧 위기는 곧 기회다, 또는 기회는 곧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천왕성이나 명왕성, 해왕성은 그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행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태도를 잘 취해야 됩니다. 이 천왕성 같은 경우가 기운이 왔을 때에는 그런 뭐랄까 그 열려 있어야 돼요. 사고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그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좀 있어야 됩니다. 천왕성이 나한테 영향을 끼칠 때는, 해양성이 영향을 끼칠 때는 서렌더 해야 되거든요. 릴렉스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방어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천왕성에는 영민하게 끼어있고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스마트함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콜피오 정갈자리 볼게요. 정갈자리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별자리에 지금 태양이 들어왔으니까 나의 기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우 강해지는 거죠. 매우 강해지는 겁니다. 매우 강해지는 거. 그래서 그리고 나의 한계를 되게 이제 막 돌파하려고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좀 상황적으로 내가 정말로 색다른 어떤 도전이나 시도를 하지 않으면 좀 살아남기가 어려운 어떤 시기가 좀 된다던가. 그다음에 건강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있다던가, 컨디션이나 건강이. 그다음에 이런 한계 돌파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굉장히 비만이다 그러면 이 비만에서 탈출하기 위한 순간적인 어떠한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래, 나는 어쩔 수 없지, 나는 지금 이래라는 어떤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부수는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보통은요, 우리가 편안하면은 상황을 변화를 잘 안 주죠. 뭔가 갑작스럽게 압박이 가해진다던가, 또는 지속적으로 계속 뭔가 압박이 가해져 왔거나, 그래야지 우리가 좀 변화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뻔하고 그냥 익숙하고 편안하고 이러면 그냥 살지 왜 변화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피곤한 한 주가 될 수도 있어요. 정갈자리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변화를 줘야 되고, 갑작스럽게 뭔가 색다른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기존의 나의 어떤 패턴이나 행동들 또는 나라고 생각했던 한계들, 이런 것들을 돌파해야 되거나 바꿔야 되는 어떤 국리를 하게 된다는 거는, 상황이 좀 갑작스럽게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그런 대응을 잘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수자리 보도록 할게요. 사수자리 입장에서는 12번째 집이 있죠. 12번째 집에 이 태양이 놓여있고 되고, 천왕성은 이제 6번째 집에 놓여있게 되는데, 12번째 집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차원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살면서 인식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어떤 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뭐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일이 다 멈추게 돼서 뭐 휴식을 취하게 돼야 된다던가, 또는 갑작스럽게 상황적으로 뭔가 완전히 예상과 다른 형태의 일이 있어서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또는 계획 자체를 폐기해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일시적으로 뭔가 내가 완전히 좀 통제 불능 상태에 좀 빠지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억지로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또는 그냥 좀 아주 색다른 어떤 상황에 나를 좀 던져서 색다른 그냥 경험을 하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매우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왜 안 되지? 원래는 이렇게 A라는 걸 놨으면은 A 다시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A라는 걸 넣는데 왜 C가 나오는 거야? 하면서 뭔가 화가 나고 뭐 이럴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소 자리 보도록 할게요. 염소 자리 입장에서는
이 정갈 자리가 11번째 집이죠. 11번째 집 같은 경우는 사교적인 어떤 영역이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사회생활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또래 집단이라던가 어떤 그룹 활동 같은 것들을 하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색다른 기운이 들어오는 장소이기도 한데 요런 개념들에서의 어떤 갑작스러운 또는 색다른 어떤 기운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색다른 모임, 색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개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우리가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진짜 와 이제 코로나 2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2년 동안 우리가 진짜 사회생활이나 사교생활 잘 제대로 했습니까? 거의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는 되돌아가는 거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참 생각보다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색다른 기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과거와 같이 막 자유롭게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뭔가 이상할 것 같아 기분이. 저는요. 뭔가 밤 10시에 들어가는 게 너무 익숙해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뭔가 그런 식으로 뭐 친구들 만나고 동료들 만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새로운 그룹 활동을 시작하고 새로운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하고 동료들하고 밤늦게까지 뭐 술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그냥 색다른 어떤 사교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평자리 보도록 할게요. 물평자리 입장에서는 정갈자리가 10번째 집이죠. 10번째 집은 이제 사회적인 위치 또는 어떤 명예 뭐 이런 거 나타내는데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는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이제 페르소나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제3 소나라고 얘기하고 또는 대중들이 보는 나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이 보는 나의 어떤 모습이라고 칩시다. 그런 모습이 우리는 보통 있어요. 그러면 회사 사람들은 그 모습으로 나를 인식하고 예측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왕성이 영향을 끼치게 되면 이 모습을 급작스럽게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어떤 개념이냐 사람들이 보는 나의 틀 안에서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유롭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싶다. 그러면은 좀 안 하던 짓을 하게 될 소지가 높습니다. 안 하던 짓을 하게 될 소지가 높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재평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재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쟤가 왜 저러지? 쟤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네? 라는 식으로 약간 좀 이상하게 볼 소지가 높습니다. 이상하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구설로 좀 시달릴 수 있고 이게 뭔가 제대로 재평가돼서 올바르게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보다는 나는 원래 나의 본능대로 올바르게 행동을 하는 건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봤던 어떤 시각이 있으니까 편견이 있으니까 그 편견에서 벗어난 걸로 보면서 이상하게 막 나를 몰아갈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조금은 어떤 구설이 시달리던가 약간은 마녀 상황 같은 것들을 좀 당하게 된다던가 이럴 소지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은행에. 그러니까 어떤 너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라 그러면 그걸 당연히 항변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떳떳이 대처를 해서 그걸 교정하거나 바꿔야 되는 건 맞는 건데 만약에 그 갭이 너무 크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겠죠 그 갭에 그러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나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 소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직장이나 어떤 사회적인 생활이 나한테 너무 압박이 가고 답답함을 많이 줬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순간적으로 매우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직을 하려고 한다던가 전직을 하려고 한다던가 또는 일시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한다던가 이런 기운이 매우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시스 물고기 자리인데요. 물고기 자리 입장에서는 이 정갈 자리가 아홉 번째 집이죠. 아홉 번째 집. 아홉 번째 집은 어떤 장기적인 어떤 안목이나 계획, 그 다음에 장거리 이동이나 여행 뭐 이런 건데 이런 쪽에서의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뭔가 정말 안 가봤던 어떤 외국에 내가 좀 가본다던가 또는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좀 색다른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운다던가 근데 이게 너무 현실적인 그 감각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냥 뜬구름 잡기식의 망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보는 건 좋긴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내가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내가 10년 뒤에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5년 뒤에 이렇게 시작할 거야. 그건 솔직히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5년 뒤에 외국에서 살아야지. 그러면은 지금부터 영어 준비하시고 영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6년 뒤에는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야지. 지금 대학생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학교 공부에 올인을 하고 그 어떤 내 전공 분야의 서적들을 천천히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거리, 장기적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씨앗은 지금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망상만 하고 상상만 하고 뭐 자유롭게 그냥 생각만 하고 그러는 그냥 정신 승리죠. 그거는 무협지 보고 판타지 보면서 그냥 즐거운 거랑 비슷합니다. 저도 무협지 판타지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개념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된다. 하지만 뭐 나쁘진 않죠. 무협지 판타지나 상상도 나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렇게 하는 거는. 네, 여기까지. 이번 주 알아봤고요. 11월 초네요. 딱 그 11월 1일부터 7일까지 공교롭게 딱 날짜가 예쁘게 되는데요. 이 천왕성이라는 게 지금 태양하고 달이 합삭하고 영향을 줘요. 이러면 이 천왕성이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 달이 한 바퀴 돌면서 다음 합삭이 일어나는 28일 정도까지 영향을 계속 줍니다. 29일 정도까지 영향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거의 이번 달 내내는 이 천왕성의 이슈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 4분위,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시작된 순간 상현, 보름, 하현 이 네 개의 어떤 포인트가 매우 중요하게 작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의 일주일 단위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주말마다 날릴 거라고 봅니다. 주말마다. 이번 주말, 다음 주말, 다다음 주말, 다다다음 주 주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또 전 세계가 약간 난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제약이나 한계에서 풀리는 거고요. 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안 잡혀요. 지금 미치겠어요. 왜 안 잡히냐면 사람들이 이제 너무 답답해왔던 것도 있어서 이제 막 완전히 풀어진 개념도 좀 있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 백신에 대한 의혹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가 잡히려면요, 모든 사람이 합심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개별적으로 반응을 해버리면 코로나가 잡힐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저는 백신이 옳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잡히려면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지 잡힌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개인별로 다 의견이나 생각을 존중해버리면 이 코로나가 잡히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생각보다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잡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이라는 특성이 전체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딱 대가리가 뭐 해라 그러면 전체가 딱 그걸 통제하고 억압되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잡기가 더 유리해요. 이 병이라는 게. 공산주의는 당연히 저는 안 좋게 생각합니다. 억압하고 폭력적이고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 체제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잡기가. 근데 지금 전 세계가 거의 세계 대부분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코로나라는 게 초반에 나타났을 때는 다들 이게 뭔지 모르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부의 통제에 잘 따랐어요. 그 통제에 잘 따른다는 거는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 체제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고 자유주의다 보니까 이 개인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되게 존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다 같이 움직이다가 지금은 다 따로 움직이는 기운이 너무 세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뭐 세질 수 있을 거라고 보긴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관계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서 전체주의랑은 좀 다르지만 각자 알아서 전체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게 되게 코로나 시대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각설하고 유럽이나 서양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체제가.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통제 불능 상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망률도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국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통제가 지금 잘 안 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천왕성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제 억압에서 좀 벗어나서 개개인들이 활동한다, 이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지만,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개인이 미쳐 날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과연 현 상황에서는 좋냐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현 상황에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은 게 없고 그냥 일상적으로 뭐 생활하는 상황이었다라 그러면 뭐 각자의 개성이 발화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어떤 생각이 피어나고 서로 자유가 더욱더 증진되고 이런 식으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억압되었던 국가나 억압되었던 민족들이 해방하거나 독립을 부르짖고 이런 식으로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놈의 코로나 시국이라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왕성의
어떤 이 난리버거지를 이 혼란스러움을 잘 또 넘어가서 또 좋은 방향으로 현명하게 이 기운이 쓰여지는 그런 한 달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점성과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님들.